나이 들면 두피에서부터 처진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더 이렇게 무너져 보이기도 할 거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저 탈모 아니에요? 저 머리 너무 빠지는데 괜찮아요?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고 그래서 확실히 머리카락 빠지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이제 피부는 기초도 바르고 제품들을 쓰시는데 이제 두피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랑 똑같이 대입을 생각하면 세수하고 나서 얼굴 물을 안 닦고 그대로 둔다든지 기초를 안 한다든지 하면 엄청 당기잖아요. 두피도 똑같거든요. 나이 들면 두피에서부터 처진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더 이렇게 무너져 보이기도 할 거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 타입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 크게 잡아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성 두피입니다. 이제 건강한 두피라고 하는 복 받으신 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더 추천한다면 약산성의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면 이제 두피도 상하고 모발도 상하기 때문에 약산성의 샴푸를 사용하셔서 샴푸를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져갈 수 있고 데미지도 조금 덜할 것 같아요. 피부에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분들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지성 두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거나 약간 이런 게 겹쳐지면서 유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지 분비가 이제 급격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두피의 모공을 막기 시작하고 모발과 두피에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먼지도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조금 더 심해지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지루성 두피가 되는 거거든요. 냄새도 좀 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전에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니까 설명드리는데, 당연하게 지성 샴푸를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천연 성분의 샴푸를 추천드리는 멘톨 성분이나 티트리 성분, 그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샴푸를 하실 때 너무 깨끗이 한다고 미친듯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두피에 자극이 심해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마사지 한다든지 강한 압으로 마사지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감으신 뒤에 이제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 꼭 머리를 말려주셔야 돼요. 말리지 않으면 이제 두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따뜻한 바람으로 잘 말려주시는데 바람이 이제 너무 가까이에서 가지 않고 최소한 10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말려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두피인 분들은 모공이 깨끗이 씻기기가 어려워서 주의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케일링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면 약식으로도 스케일링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냥 가까운 미용실이나 저희 미용실 오셔서 케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건성 두피. 건성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피지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요. 두피다 보니까 모발들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얇아지기 시작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샴푸를 쓰실 때 건성 샴푸라고 써있는 샴푸를 쓰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화학 제품이 들어간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천연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어버터 성분,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알칼리성이 강한 그런 제품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세균이 강해지다 보면 더 건조해지니까요. 표면에 이제 각질 같은 거를 조금 제거를 해주고 두피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조금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건데, 스케일링 같은 거를 샵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집에서 스케일링 되는 제품들을 쓰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가 조금 꼼꼼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샵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면봉 같은 걸로 하나하나 하면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한 번씩은 가주셔서 하시고 이제 홈케어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샵에 가는 게 이제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피 스크럽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소금 같은 게 들어간 제형의 제품들이 있고 헤어팩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서 건조한 피부는 예민하니까 너무 세게 문대실 필요도 없고요. 압을 세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오래 시간을 둘 필요도 없어요. 지압점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끝으로 이렇게 가볍게 문대주시고 두피 상태에 맞게 압을 주시면 됩니다. 두피와 모발 겸용의 두피팩이 많아서 두피팩 사서 하나만 쓰셔도 모발까지 같이 트리트먼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꼭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피팩까지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두피 비듬이 너무 많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샴푸하셔도 괜찮아요.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가 길어서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두피 쪽은 찬바람으로 조금 말려주시고 모발 쪽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데, 말리다 보면 열이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중간중간에 찬바람 섞어가면서 말려주시면 조금 더 꼼꼼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 두피라고도 하죠. 이제 민감성 두피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가벼운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고, 두피를 봤을 때 긁은 자국처럼 홍조기가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민감성 두피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수면이 부족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피부의 방어벽이라고 하는 그 막이 손상이 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작은 문제에도 크게 반응하는 두피를 가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발에 힘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두피가 외부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두피 청결에 신경을 꼭 써주시는 게 좋고요. 천연 소재로 된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진정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은 이제 아로마 성분, camphor 성분 또는 유칼립투스라던가 약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런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쉐어 시술하실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약이 닿으면 이제 두피가 아프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상담을 하실 때 두피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약을 두피에 직접적으로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피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 할 거예요. 파마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빡빡하게 많은 파마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피에도 굉장한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러프하게 파마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펌은 제 생각에는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하면은 그 부분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이제 두피라기보단 모발에 가까운데, 남녀 불문하고 탈모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두피랑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탈모에는 약이 없어요. 탈모를 지연시켜 준다든지 예방해 준다든지 완화를 시켜 준다든지 제품들은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문구를 잘 확인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의 원인으로는 가장 크게는 유전이 있을 거고, 청결하지 않은 두피, 두피 질환,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되게 여러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 원인들 중에서 유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지연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일단 보통 이제 탈모이신 분들 보면은 이마가 넓어지는 M자로 빠지는 탈모가 크게 있고, 그 여성형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원형으로 빠지는 탈모이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부분 이제 동전 모양, 아니면 소나무 모양 해서 후두둑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는 이런 원형 탈모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동전 크기로 빠지는 원형 탈모나 중간중간에 비게 되면서 빠지는 이런 탈모이신 분들은 꼭 피부과를 가주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직접 처방을 받으시고 약이랑 병행해서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탈모가 아닌데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 탈모 아니에요? 저 머리 너무 빠진데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어렸을 때 그때보다 머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통 이제 20살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탈모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도 20대는 보통 잘 못 느끼다가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빠르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요. 제가 기준을 어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빠지는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이제 탈모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진다. 100개 이상 빠진다. 빗질할 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머리를 들여다봤을 때 두피가 보인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친구류 주변에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도드라지게 많이 빠져있다. 이런 게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대 후반? 머리가 한번 확 바뀌었어요.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고, 한번 샤워를 하고 나면 욕조 바닥에 머리가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지 물이 빠져나갈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자분들 특히 유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 빠지고 다시 나는 시기에서 전 다시 나긴 했는데, 좀 마음적으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빠질 때도 머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머리가 좀 얇아지고 이마가 조금 넓어졌어요.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 저녁에 꼭 머리를 감아주시고 두피를 꼭 말려주세요. 말리실 때 자극이 되지 않게 10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주시고, 두피 샴푸하실 때도 적당한 압과 적당한 테크닉으로 꼼꼼하게 샴푸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헹구실 때 샴푸가 남지 않게 꼼꼼하게 헹궈주시고, 한국분들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실 때 사우나가 끝나고 샴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또 땀이 나고 노폐물이 나오니까요. 물을 두피까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말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릴 때도 너무 세게 털지 마시고 가볍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적당한 손 얹어만 주는 거예요. 압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목이나 이런 승모근 쪽까지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 압이 되는 손 끝으로 압을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면 되고요. 지압용 마사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굵은 빗 같은 걸로 가볍게 빗어주면서 두피까지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피들이 영양 공급을 잘 활성화시켜 줄 거고, 그러다 보면 모발에 영양이 잘 갈 거고, 이런 원리거든요. 뭐 제품으로는 탈모 완화 제품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제가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 제품 관련된 거는 뺐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비오틴이라는 영양제인데 먹고 나서 확실히 머리카락 빠지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피 타입별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 두피 타입이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에 대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생활부터 조금 바꿔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